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6일 오후 6시입니다. 이제 근 한 달이 지났는데 지난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가슴이 뛰는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변화는 가끔 근소한 표차로 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큰 변화일수록 15만 표가 한국의 30년 진로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만 표가 앞으로 5천만의 운명을 결정할지 모릅니다. 근소한 표차로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세계사적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잘하면은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바로 그날 3월 10일 윤석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측으로서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24만 7천 표 차의 개표 드라마를 펼친 끝에 거의 혼자의 힘으로 좌익 운동권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탈환해 왔습니다. 3월 9일 대선은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의장이 15만 6천 표 차로 윤보선 후보를 이긴 것과 비견되는 국가 진로에 대한 국민적 결단이었습니다. 표차는 비록 작았으나 1963년의 국민적 선택은 구정치인 주도의 명분론적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그 뒤 30년간 계속된 군부 엘리트에 의한 부국 강병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당선은 30년간 이어진 좌익 운동권 시대를 정리하고 한국을 다시 해양 문화권의 일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194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적의 한국 드라마를 다시 쓰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의 개입이 세계적 추세가 되어가지고 터키, 헝가리 등 어중간한 민주국가들이 독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유일하게 한국 국민들이 좌익 포퓰리즘을 거부해가지고 자유민주 노선을 지켜냈습니다. 이승만이 뿌린 자유민주의 실을 윤석열이 거둔 셈인데 그런 점에서 3월 9일의 진정한 승자는 윤석열이 거의 혼자의 힘으로 총 한 방 쏘지도 않고 좌익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게 만든 한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날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KBS가 윤석열 당선 확실이라고 나오니까 그 직후에 바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축하한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게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이죠. 정권, 사법, 시민사회, 노조, 선동기관을 장악한 극좌 운동권으로부터 평화적으로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뭅니다. 여기에 윤석열 5년의 치적을 보태면 역사적 대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슈퍼스타, 슈퍼히어로로 불려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헌법을 등대 삼아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하고 이에 국민이 따라주고 지켜주면 이승만 박정희급의 역사적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은 좀 짧긴 합니다. 자, 그런데 헌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도 주지만은 의무도 줍니다. 책무라고 했습니다. 책임과 의무라는 뜻이죠. 헌법 제66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런데 당선 이후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때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회나 국민의 동의도 없이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겠다고 밀어붙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자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한 후 기존 대통령 집무실, 즉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국가 지휘 기능을 갖추지 못한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새 집무실이 마련되는 것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66조대로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합니다. 5년제 임시직이면서도 국가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수호를 제1임무로 하므로 그 모든 행동은 상징적이고 국가적입니다. 수틀리면 멋대로 텐트를 치는 운동권 지도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더구나 역사적인 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가 영광된 출발을 그렇게 한다면은 그를 당선시킨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이 과반수가 청와대 이전에 반대해가지고 지금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그가 천막으로 비유한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은 얼마나 이게 지지자들을 상처받게 하겠습니까?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그 첫날을 이런 모습으로 시작하도록 찍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좀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청와대 출근 거부는 헌법 제66조 2항의 국가의 계속성 수호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것 같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가 지정한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사적 지휘가 가능한 업무 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통이동 사무실은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시설이고 국가 지휘 기능이 없습니다. 정위치를 버리고 엉뚱한 대로 출근해가지고 임기 첫날을 시작하는 것은 근무지 이탈이고 군인이라면 탈영이며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는 전임 대통령의 직무뿐 아니라 직무 공간의 승계도 포함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명건설과 민주발전의 사령탑이었던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하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자의적 규정을 한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입주를 거부, 통이동 사무실 근무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국가 정통성과 국가 계속성을 구체적 행동을 통하여 부정하고 임기 첫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역사적 자해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고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국정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그토록 외쳤던 윤석열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인수위가 청와대 이전을 결정한 것 또한 위법적인데 법률가 출신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국민이 반대하는 용산 이전을 강행하고 이에 청와대 근무마저 거부한다면 이거는 법적 제재를 자초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윤석열 개인이 아닌 국가의 원수로서 5월 10일 청와대로 출근,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몸으로 보여주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새 집무실 마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순리이고 헌법 정신이고 국민 통합입니다. 지지자들도 멀쩡한 청와대를 곁에 두고 천막으로 출근하는 윤석열을 보려고 그를 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적 사건에 어울리는 첫날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2014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처리했는데 야당과 언론은
이게 출근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본관 집무실이나 비서동 집무실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그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면은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될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